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면면 가운데요. 가장 먼저 이름이 알려진 건 바로 이 폭풍군단입니다. 아까 김영복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전직 폭풍군단 출신 탈북민이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실체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전장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반 보병보다는 훨씬 전투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예 부대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폭풍군단이라고 이게 1968년도 아시다시피 김신조 부대가 들어왔다가 대부분 실패하고 갔는데 북한에서 그 부대를 모체로 해가지고 한국 와서 놀랐던 게 제일 처음 오는 게 북한군은 진짜 먹는 거 하나만 보고 들어가거든요. 염장배추, 염장무, 염장김치, 염장국, 밥 이거밖에 그냥 매일 바뀜이 없는데 여기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자유자재로 뭐 골고루 담을 수 있다는 이거 자체가 우리가 훈련하는 거는 영하 30도, 35도에서 침을 뱉으면 침이 떨어지는 속도로 바로 얼어버리는 이런 데서 바로 2003년까지 저 특수부대 폭풍군단에 몸담았던 이용기 씨의 증언입니다. 문 센터장님, 대못박은 나무 맨다리로 치기, 뜨거운 물에 손칼치기, 극단적인 훈련을 반복했고 살인 무기로 활용하는 군인을 키웠다. 암살, 테러, 이 작전에 주요한 임무를 띄웠던 것 같아요. 저 폭풍군단이. 그렇습니다. 폭풍군단의 모체는 124군 특수부대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국민들 계실 거예요. 1968년 1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할 목적으로 124군 특수부대가 이 침투를 해서 이 서울 청와대 인근까지 접근을 해서 우리 이 군경과 교전을 벌였고 그중에 한 명이 생포되는 김신조입니다. 그 124군 특수부대를 모체로 해서 만든 부대가 바로 폭풍군단입니다. 예. 지금 증언에 나와 있듯이 정말 살인병기를 만드는 그런 인원들을 훈련하는데 아주 극단적인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124군 부대들도 뭐 얼음에서 수영을 하고 그다음에 자갈밭을 뛰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생존하고 생존뿐만 아니라 상대를 살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비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 특수부대도 그런 훈련 받습니다. 예. 유사한 훈련을. 왜냐하면 후방 지역으로 가서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생존하면서 이 역량을 유지를 해야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우리 특수부대들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풍군단 출신의 탈북민 이용길 씨가 얼마 전에 저희 채널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이죠. 이제 만나러 가면 돼 출연해서 폭풍군단의 실체에 대해서 저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했고 참 사람을 거의 살인무기처럼 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 내용일 겁니다. 다음 화면을 바꿔볼까요? 그러면 전직 폭풍군단 원이 본 현 폭풍군단, 파병된 폭풍군단은 어떨까? 조장급 전투원이 아닌 부대 배치된 지 얼마 안 된 모습이다. 외부 세계 경험하면 눈 뜰 것이고 확성기 같은 귀순 유도 심리전이 효과적일 것이다. 저런 테러, 암살 훈련과는 달리 김구엽 보좌관님, 이용계 씨가 분석하기로는 전망하기로는 뭔가 심리전에 취약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폭풍군단 군인들의 뭐 전투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훈련 모습들은 이미 공개가 된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들이 뭐 전투력은 우리가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겠으나 다른 어떤 시각에서 들여다본다면 이 폭풍군단 군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군대 가기 전까지 그리고 군대에 가서도 평생 세뇌 교육만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에 투입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는 저 북한군의 명령 혹은 뭐 김정은의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득 차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들에게 단 조금의 어떤 시간이 허락이 돼서 이 외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들은 너무나 어린 10대 후반에 혹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생각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폭풍군단은 북한 내에서도 그나마 대우가 좋은 곳입니다. 그렇게 대우가 좋은 곳임에도 이 먹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보급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정말 열악했거든요.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에 파견이 되어서 혹은 이들이 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라든가 뭐 서방 세계라든가 이런 군인들의 여러 가지 어떤 보급이라든가 그들에 대한 뭐 대우라든가 처우라든가 그런 문제를 알게 된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받았던 처우가 얼마나 불합리적이고 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젊기 때문에 훨씬 더 생각이 빠르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냥 육안으로 봐도 조장급 전투원, 그러니까 좀 잔뼈가 굵고 폭풍군단 내 특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대 배치된 지 얼마 안 된 모습. 이용길 씨도 그러니까 김국엽 보좌관님 초짜 병사들이 투입된 것 같다라고 분석한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 조장급 전투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 우리 표현으로 좀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베테랑들은 결국은 전투에서 빠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결국 베테랑들이 빠지고 나서 지금 대부분의 어떤 병사의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어린 친구들이고 그 어린 친구들을 총알바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즉 어떻게 보면은 덤벙덤벙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나이대 청년들을 이제 사용을 한다는 것인데 예.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은 이 대부분의 청년들은 지금 북한에서 소위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저 폭풍군단 병사들도 어렸을 때 즉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녔던 시절에 단 한 번이라도 한국 드라마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정말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우리가 조금의 어떤 심리전을 가하거나 혹은 그들의 어떤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뭐 무기를 놓고 투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희가 어떤 얘기를 전해드렸냐면 북한의 휴전선 근무자가 우리 대북 방송 그러니까 북한으로 향하는 우리 방송을 듣고 춤을 췄다는 이제 국정원 과거 정보 당국의 보고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알아본 결과 북한군이 반응했다는 음악이 바로 이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청취해주신 북한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희망과 자유의 소리 방송, 자유의 소리 방송. 저 클로징 시그널 음악에 여러 반응들을 내놨다는 건데 김국엽 보좌관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단 한 명이 약간의 뭐 춤 율동, 몸 동작을 했다고 해서 북한군의 군기가 다 빠졌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만큼 심리전에 취약하고 그게 폭풍군단이든 지피근무자든 휴전선 임근무자든 마찬가지고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병사들에게 귀마개 끼고 이거 대북방송 듣지 마라 뭐 이런 지시도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GP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군에서도 가장 최고의 충성심을 자랑하는 그런 민경대대가 지키는 곳입니다. 그런 민경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충성심도 다 증명을 받아야 되고 본인의 가족이라든가 친척 중에 어떤 북한의 정권에 반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때, 즉 가족 전체를 다 통틀어서도 충성심이 입증된 사람들만 가는 곳이 바로 북한의 그 민경대대 그리고 민경대대가 배치되는 곳이 GP인데요. 예. 그런 GP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조차도 이제 그 대북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몸을 맞춰서 춤을 췄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한 명의 어떤 춤 동작으로서 우리 북한군 전체의 어떤 그 사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충성심이 높다고 자랑하는 부대 내에서조차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 정말 이것은 쉽게 볼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북한군이 이제 귀마개까지 지급했다는 건 아닙니까? 예. 만약 북한군이 이것에 대해서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저렇게까지 과잉 반응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도 느끼기에 상당히 심각하고 또한 이 전방에 배치된 병사들의 어떤 마음 상태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포착이 되고 있으니 예. 귀마개라도 지급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동요를 좀 막아보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결국 이 귀마개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을 막는 것뿐이지 그들의 심리 상태 전체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사실 사반자로 들고 지금 거의 강물을 막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저는 굉장히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병된 폭풍군단 관련 실체 얘기와 이제 지피근무자 얘기에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한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움직임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러시아를 돕기에 파병된 북한군과 러시아군 지휘부는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